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형선 평가에 대한 복습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늘어난 평가에 대한 지표는 우리가 흔히 에릭슨 시험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 지표를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도움 형태로 늘어났을 때 전체 높이랑 이제 크랙이 형성됐을 때의 높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자에서 크랙 위치까지의 높이를 IE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판재 밑바닥부터 이제 깨질 때까지의 추정 높이를 ADH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판재를 이제 컵 모양으로 이제 성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런 성형하는 거를 이제 컵 성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드로잉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드로잉 공정들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드로잉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비율 자체가 이제 원래 펀치의 지름 그리고 판재의 지름의 이제 비율인 이제 드로잉 비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요 드로잉 비가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성형이 되지 못하고 컵 성형하는 도중에 막 파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드로잉 비를 이제 리미트 드로잉 레이시오라고 해가지고 LDR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우리 소재 드로잉 비율은 요 지표로 평가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요 평가를 했을 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재를 이제 상영하는 하는 거다 보니까 판재는 항상 이제 아변 방향으로 이제 결, 이, 이게 결정들이 막 늘어지거든요. 그 늘어질 시점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당기는 거랑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거의 성질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원래는 컵이 이런 식으로 높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높이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높이 차이가 발생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어링 현상, 그러니까 귀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재료의 드로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늘어난 특성, 그리고 드로잉 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특성에 대한 평가 이외에 이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성형 한계도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 성형 한계도 에선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성형 한계도에서는 이제 세이프하다고 나오는 친구가 이제 성형을 하다 보면 크랙이 터진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였죠? 이제 판재가 있는데 얘를 한번 그 시어 변형을 해가지고 얘를 깎아내고 얘를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자동차에 휀다 판재 끝부분 같은 경우 만든 경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어가 나타나고 이제 시어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압축하면은 이제 여기가 신장이 일어나는데, 요 신장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제 크랙이 터진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터질 때에 우리는 이 판재가 플랜지성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플랜지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요 성형 한계도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어, 대체적인 시험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체 시험법을 우리가 구멍 확장비 시험이라고 해서 홀 익스펜션 레이시오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걸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판재에다가 구멍을 펀치로 뚫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펀치를 눌러가지고 이제 구멍을 확장을 시키면은 요거랑 똑같이 이제 신장이 일어나다가 어느 시점에는 크랙이 터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 초기에 구멍의 지름 그리고 구멍이 넓어지다가 깨졌을 여기 크랙이 발생했을 때 구멍의 지름, 이 두 가지의 변화율을 이용해 가지고 구멍 확장비 HER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요 HR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신장 플랜지성이 우수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형선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판재 성형을 해야겠죠. 그래서 판재 성형에는 상당히 많은
공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공정들을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드로잉이라는 공정이 있죠. 드로잉 공정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판재를 이제 펀치로 쭉 밀어내 가지고 깊은 형상의 컵을 만드는 컵 형상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판재를 바로 그냥 펀치로 밀었다가 빼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빠른 대신에 이제 이 금형이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클리어런스라고 해가지고 유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여 사이에서 생기는 마찰에 의해서도 얘가 드로잉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윤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된 금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초기에 이제 금형을 잘 파야지 이제 컵 형상의 제품을 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해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해석을 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드로잉 공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색깔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폭발 성형 공정입니다. 네, 폭발 성형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판재를 이제 판재를 이용해서 단순 형상을 제조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가끔가다 보게 되면은 판재가 성형하기 상당히 곤란한 성형들이 몇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런 식으로 판재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샤프하게 만드는 경우 좀 날카롭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형을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일반적인 성형 공정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는 없어 보이는 공정인데 얘를 만약에 이제 폭발물을 여기 냅두고 난 다음에 판재를 이렇게 쌓아줄 수가 있어요. 판재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금형에다 착 달라붙게 만들 수도 있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폭발 성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금속이 그 저번에 앞 시간에서도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이제 연신율이 조금 향상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반 느린 속도에서 성형을 할 때는 요 정도에서 이제 끊어지는 친구가 나중에 고속 변형으로 가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신율이 굉장히 길게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어 친구들은 폭발 성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원래 성형에서는 진작에 깨졌어야 됐을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버텨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성형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 성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성형을 진행하게 되면 앞에서 봤던 드로잉 공정은 그냥 풀빵 찍듯이 막 찍어내면 되다 보니까 생산성은 되게 높은데 얘는 이제 판재 세팅하고 뭐 폭발물 갖다 놓고 폭발시켜 가지고 제품 만들고 다시 꺼내고 이제 다시 이제 요 폭발물 세팅하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신 이제 금형 역시도 이제 여기는 어차피 요 타겟 금형 하나만 이제 설치를 하면 되니까 금형 비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폭발 성형을 구현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색깔을 바꿔서 네, 롤포밍 공정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롤포밍 공정이라는 거는 롤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를 보면 짐작하실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아변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변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아변의 롤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판재를 만든다 보니까 이 딱 평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형상의 네, 그루브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판재가 일정하게 나와야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모양의 이제 판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판재 만들듯이 상당히 길이가 긴 부품의 가공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아무래도 아변 공정이 앞에서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공정들에 비해서는 표면 품질이 조금 더 우수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변 공정 자체가 이제 그 금속 대 금속 아변 공정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면 품질이 높은 공정이기 때문에 그 장점이 이제 롤포밍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변 공정 자체가 원래도 생산성이 높은 공정이다 보니까 롤포밍 역시도 생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아변에 비해서 이제 롤에다가 그루브를 파고 이런 그루브가 이제 깨지면 다시 수리를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존 아벤 공장에 비해서도 높은 비용이고 초기 설비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트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인크리멘탈 포밍이라고 해서 점진 성형이라는 공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공정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복잡한 제가 이걸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잡한 형상의 이제 제품들을 제조를 할 때, 뭐, 한 번에 이제 찍어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번에 찍어내게 되면은, 이제, 성형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제품을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를 판재를 일단 여기서 한번 찍어내리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찍어내리고 여기 한 번 더 찍어내리고 여기 한 번 더 찍어내리고 하는 식으로 다 나눠서 이제 성형을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눠서 성형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한 번에 찍었을 때는 성형이 안 되었어야 될 친구가 이제 복잡한 형상으로 이제 성형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에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 이제 각각의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변형률 차이 없이 네, 상대적으로 높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변형률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표면 품질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재에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 제약은 있긴 한데 뭐 대부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그런 재료들은 좀 사용 가능하니까 상당히 좀 유용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공정이 이제 네, 스피닝 공정인데요. 스피닝 공정은 이제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어, 네, 뒤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 공정 자체가 네, 그 뒤에 그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시편을 이제 축대칭 갖는 부품에다가 네, 축대칭을 갖는 부품에다가 이제 그 선반을 막 돌려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지금 계속 회전시켜서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편을 이제 점점 시편을 이제 점점 이제 그 형상을 가공을 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공정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봤듯이 이제 축대칭 부품을 이제 제조할 때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 금형을 활용한 공정들 자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표면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스피닝 공정 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축대칭 부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품을 좀 다양한 형상의 부품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 드릴 공정이 이제 스탬핑 공정인데요. 스탬핑 공정은 이제 제가 앞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공정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한번 요 부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를 한 번에 찍어내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에서 이제 점진 성형 공정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나눠서 찍어내리니까 변형률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좀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고 이제 한 번에 복잡한 형상을 찍어내다 보니까 변형 자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어디서는 이제 그냥 펀칭해서 막 뚫어낼 수도 있고, 어디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굽혀지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멍 뚫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지게 되면 이제 플렌징 같은 성형도 일어나고 뭐 어디는 이제 특정 이제 로고 같은 게 찍혀 있으면 그 로고들도 이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제조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적합한 소재 선택을 위해서 이제 앞에서 봤던 성형성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형성 평가가 좀 잘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쭉 계속 찍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점진 성형에 비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 스탬핑 공정 자체가 원래 요 프레스 자체도 상당히 비싼데 이제 복잡한 형상의 금형들을 이제 한 번에 이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형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 높은 금형 비용을 이제 높은 생산성이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정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외에 이제 신장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품을 이제 부품을 이제 특정 금형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쭉 늘여가지고 만드는 공정도 존재를 하고 이제 펄스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는 이제 특수 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봤던 폭발 성형하고 약간 조금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 9번에 초서성 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소재가 가질 수 있는 원래 소재가 가질 수 있는 연신율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얘네들이 이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를 초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편에 이제 연신율을 확 늘려가지고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시행하게 되면 이제 치수 정확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은 이제 온도를 높였다가 다시 낮추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생산성 자체는 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굽힘 성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시편을 이렇게 꺾는 공정이죠. 꺾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그 판재 성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부터 쭉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맨 뒤에 설명드린 굽힌 성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굽힘 성형 자체는 이제 공정 컨셉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판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금형이 이렇게 있고 위에 금형이 이렇게 있어서 꺾어버리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꺾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는 얘네들이 압축이 일어나고요. 그 바깥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장이 발생하는 이제 복합 변형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게 그 왜 중요하냐면은 어느 중간 시점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압축이 많이 걸리다가 인장이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아무런 변형도 안 걸리는 위치가 존재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중립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요 중립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압축하고 인장의 경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계의 위치에 따라서도 재료의 특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그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명 굽혀졌다 다시 돌아오는 스프링백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프링백 현상은 이제 뒤에서 따로 설명을 스프링백 현상이 요거랑 이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판재가 이제 아변을 밀어가지고 결정립들이 쭉 밀려서 나오는 제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정립들이 배열이 특정 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 결정립이랑 집합 조직 배열에 따라서 굽힘 성형 이후의 결과물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정립이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결정들이 요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굽힘을 요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얘네들이 이제 원래 나뭇결하고도 뭐 제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결 방향으로 뭔가
네, 결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결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랑 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결 방향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꺾이더라도 뭐 중간에 크랙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결 따라서 네, 압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이제 결 방향으로 누르게 되면 좀 힘이 덜 들겠죠. 근데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결 방향으로 이제 같이 크랙이 결 방향으로 이제 계속 누르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결 방향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굽힘 성형을 진행을 할 때는 뭐 아변 방향이 요 방향이라고 하면은 항상 요 방향으로 이제 압축을 굽힘을 진행하는 게 좋지 요 방향으로 이제 굽힘을 진행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요 굽힘 성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굽힘 성형을 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점이 스프링백 현상인데 이 스프링백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압축이랑 이제 인장 변형 상태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이 이제 인장 시험하고 이제 압축 시험을 진행해 보게 되면은 뭐 모든 재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정 재료들은 이제 인장에서 진행됐을 때 이제 곡선이랑 압축에서 진행됐을 때 곡선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변형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장 부분에서 되돌아오는 양하고 이제 압축 부분에서 되돌아오는 양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요만큼 이제 가공을 했는데 이제 가공 다 끝났네 하고 이제 가공을 딱 한 걸 풀어보니까 다시 원래 이만큼이 돌아가 버려 가지고 네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치수랑 정확하지 못한 치수를 만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전체 변형 중에 탄성 변형에 해당하는 변형량이 회복되는 현상을 이제 우리가 스프링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스프링백이 나타나는 원인이 바로 요 압축 변형이랑 인장 변형에서의 기계적 특성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적 특성을 뭐 전문 용어로는 뭐 바우싱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압축이랑 인장 응력 사이에서의 회복률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요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막는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치수 정확성을 치수 정확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원래 요만큼 가야 되는데 요 돌아오니까 이만큼 돌아올 거를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많이 굽힌다든지 그러면 요게 요렇게 돌아오면서 딱 요 위치로 오겠죠. 그래서 더 많은 굽힘 변형을 가해서 이 스프링백 현상을 상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굽힘 가공 중에 이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좀 더 당길 수도 있거든요. 네, 굽힘 가공하는 중에 이걸 좀 당기게 되면은 원래 앞에서 봤던 요 압축 영역에서의 영향이 이제 여기 당겨지면서 인장 영향을 좀 더 받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장 돌아오는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니까 이 판재 신장을 동시에 가해가지고 이제 스프링백을 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트레치 밴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스트레치 밴딩이라고 해서 신장 굽힘 성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냥 굽힘 성형 할 때 양쪽 잡아당겨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면서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은 스프링백 현상이 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백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굽힘 성형을 진행했을 때 다양한 형상의 이제 굽힘 성형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정 같으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공정인 게 이 성형 공정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형상의 제품이 제조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에어밴딩 이런 식으로 자유굽힘 공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동그란 금형을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굽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다 굽혀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롤을 막 돌려가지고 네, 좀 더 곡률이 높은 이제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파이프 부품을 뭐 앞에서 봤던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요 롤을 쭉 돌려가지고 롤 밴딩 공정을 활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도 파이프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정들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이제 판재 성형에 대해서 판재 성형 중 제일 대표적인 성형 공정 중 하나인 롤포밍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그 롤포밍 공정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판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어, 플랫하게 만드는 공정인 플랫하게 만든 게 이제 아변 공정인데 요 아변 롤을 다양한 형상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결국 판재를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제 연속적인 성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제조하고 보면 이제 선재 제조에 많이 네, 선재 제조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공정인데 뭐 비슷한 공정으로 캘리버 롤링이라고 해서 공형 아변이라는 공정도 있습니다. 근데 공형 아변 공정하고 요 롤포밍 공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공형 아변 공정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게 그 판재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 빌렛을 이용해 가지고 빌렛을 이제 형상이 있는 아변에다 밀어 넣어서 제품 그 특정 형상의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 얘 같은 경우는 초기가 판재인 상태에서 어, 특정 모양의 판재를 가지는 공정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엔 여기서도 쿠핑 공정이 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스프링백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따금씩 이제 여기 마찰이 너무 높거나 뭐 변형이 너무 높게 되면은 중간에 하다가 이제 크랙 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면 터지게 되는 현상을 이제 표면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표면 결함들이 발생을 했을 때 표면 결함이나 이제 스프링백이 발생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치수 정확성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단점 뭐 이런 문제들이야 사실 해석이라든지 뭐 아까 앞에서 봤듯이 오버밴딩 같은 그런 문제들을 오버밴딩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당기는 힘들을 조금 더 조절을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단점이 되진 않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공정을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판재이면서도 3차원의 형상을 가지는 제품 제조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파트로 판재 성형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판재 성형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정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